안녕하세요. 세오프더볼입니다.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12전 1승 2무 9패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6위까지 떨어졌고 챔피언스리그도 현재 2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과 더불어 트래블까지 기록한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 도대체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요? 맨체스터 시티는 스몰 스쿼드를 기조로 하는 팀입니다. 펩은 인터뷰에서 난 많은 스쿼드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라며 스몰 스쿼드를 선호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였죠. 맨시티는 스몰 스쿼드로 경기를 잘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백인 아케와 스톤스는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경기를 소화하던 아칸지와 디아스도 과부하로 인해 잔부상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졌죠. 멀쩡한 센터백은 그바르디올 뿐이고 그마저 지금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맨시티의 핵심 로드리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고 시즌 초 수비력을 향상시키며 그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코바치치까지 부상을 당했죠. 펩의 핵심 전술인 3-2-4-1 전술에서 3위 자리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톤스와 로드리가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피지컬이 많이 부족한 리코 루이스와 나이가 들면서 기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균도안이 뛰게 되면서 힘든 상황에 놓여졌고 결국 상대가 공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후에 침투하는 선수들을 1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이죠.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그바르디올은 무리한 출전 시간을 소화하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 수비진의 가장 문제점은 카일 워커입니다. 카일 워커는 이번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실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커는 에이징 커브가 제대로 와버렸으나 무리하게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군 수비수가 없어서 나온 유망주 심슨퓨지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플레이를 하지 못했죠. 문제점은 수비진뿐만이 아니라 공격진에도 발생했습니다. 더브라이너는 사실 전부터 잔부상에 시달리며 서서히 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브라이너의 자리를 메꿔준 선수들이 있었죠. 훌리안 알바레스와 필 포든입니다. 필 포든은 저번 시즌 리그 19골 8어시스트, 챔스 5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PFA 올해의 선수와 FWA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였습니다. 포든은 저번 시즌 리그, 챔스, 그리고 유로까지 총 69경기를 소화하였습니다. 저번 시즌 너무 많은 경기로 인해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포든의 시즌 초 인터뷰입니다. 포든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며 시즌 초에 컨디션을 올리지 못하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폼을 끌어올리지 못했죠. 그 결과 저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 17라운드 중 단 한 골만을 기록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의 공백도 뼈아픕니다. 더브라이너가 없을 때 알바레스가 메잘라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혼란을 향한 상대팀의 집중 견제가 많은 맨시티에서 알바레스가 혼란 밑에서 뛰면서 많은 골을 기록해주며 혼란의 부담을 덜어주었죠. 그리고 혼란이 휴식할 때 본 포지션인 스트라이커로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요. 알바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알바레스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스노우볼이 제대로 굴러왔습니다. 혼란은 계속해서 풀타임을 뛰며 움직임이 둔해졌고 메잘라 자리에서 활약을 기대하며 영입했던 균도안은 트래블 시즌보다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균도안은 자신이 잘했던 포지션인 메잘라가 아닌 로드리와 코바치치의 부상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약점만 노출하고 있죠. 스트라이커 백업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메잘라로도 스트라이커의 부담감을 덜어주었던 훌리안 알바레스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것이 최악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제대로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맨시티의 강점인 하프스페이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윙어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개인 돌파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턴오버가 많아지고 의미없는 백패스만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도쿠와 사비우, 그릴리시도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최고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시즌을 치르고 있기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윙어들의 득점은 총 4골, 팀 득점 2위가 그바르디올인 걸 보면 시티의 공격 라인이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죠. 도쿠는 밀집된 수비를 어떻게든 뚫어보려다가 턴오버를 남발하고 사비우는 첫 시즌이라 아직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프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미드필더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장점인 그릴리시는 미드필더들이 하프스페이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팩패스만 하는 상황이며 베실바는 미드필더들의 빌드업과 수비력이 붕괴된 상황이라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리시즌에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오스카 밥도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시티의 윙어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버래핑을 해서 윙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풀백도 없죠. 이런 약점들에서 비롯하여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볼을 소유하기만 하고 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교한 움직임이 없으니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지컬적으로 불안한 수비형 미드필더들에게 공을 뺏기면 바로 저지를 못하고 역습을 내주며 혹사를 당하는 수비수들은 지친 상태이기에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에 큰 실수와 더불어 상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선방력이 부족한 에데르송이고요. 그렇다면 맨시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필 포든의 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힘들 때 중거리 슛과 같은 무기로 팀을 구해내던 필 포든이 살아나 줘야 합니다. 필 포든은 성골 유스가 부족했던 맨시티에서 키워낸 소중한 시티보이입니다. 그렇기에 맨시티는 그가 앞으로 맨시티를 이끌어가길 바랄 겁니다. 그가 빠르게 폼을 회복하여 창의적인 활약을 보여줘야 시티의 공격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영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맨시티의 선수들은 팀에서 트래블을 기록하고 리그 4연패를 이뤄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점점 나이가 들며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축이 아닌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맨시티의 3-2-4의 포지션도 어느 정도 상대팀들이 수비법을 파악했기에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 상황임과 동시에 새로운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 맨시티에서 이 4가지 부분의 포지션은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로드리가 시즌 아웃으로 예측되기에 꼭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합니다. 3-2-4의 포메이션을 쓰든 4-1-2-3 포메이션을 쓰든 또는 새로운 포메이션을 쓰든 펩의 기계적인 전술이 돌아가게끔 하는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축이 과부하가 올 때 보조장치를 두어서 그 중심축을 도와주는 것인데 현재 맨시티는 보조장치들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지금 부재인 중심축을 무조건 영입해야 합니다. 기마랑이스나 수비맨디와 같이 클래스가 확실한 선수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현재 펩의 맨시티는 무슨 전술을 쓰더라도 정상화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포든의 부진과 더브라이너, 균도안의 에이징 커브로 인하여 맨시티의 장점인 하프 스페이스의 움직임이 사라져버렸고 그로 인해 공격수인 혼란에게 볼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쓰고 있기에 창의적인 활약을 해줄 수 있는 1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영입이 꼭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펩의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비드 실바와 더브라이너 같은 본인의 힘으로 밀집된 공간을 뚫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펩의 맨시티에선 이 자리에서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이 힘들 뿐더러 다비드 실바, 더브라이너 급의 선수들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맨시티가 어떠한 가격을 내더라도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혼란이 지금 너무 과부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혼란과 같이 투톱을 볼 수 있거나 혼란의 체력 안배를 위해 공격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은 혼란의 존재 때문에 맨시티로 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과거 토트넘에서 케인의 백업 역할을 잘해주었던 요렌테와 같이 전성기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클래스 있었던 선수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풀백입니다. 워커와 리코 루이스는 공격적으로 뛰어난 풀백들이 아닙니다. 맨시티의 윙어들이 계속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풀백을 영입하여 윙어들의 고립을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풀백이 없는 3-2-4의 포메이션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에 직선적인 풀백의 오버래핑을 사용하는 전술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제레미 프림폰 같은 자원을 영입한다면 맨시티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바르디오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공격적으로 뛰어난 오른쪽 풀백을 영입하여 공격적인 풀백들을 이용해서 전술의 변화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선 펩도 자신의 전술을 수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3-2-4의 전술에서 장점으로 나타났던 점들이 올 시즌 선수단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그 장점들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3-2-4의 전술로 나온 최근 리그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스쿼드의 선수들을 기존 쓰던 3-2-4의 전술에 맞춰 넣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진이 불안한 만큼 맨유 전처럼 라인도 내려서 수비적으로도 해보고 후방에서 빌드업 실수가 계속 나오니 빌드업을 포기하고 롱킥도 때려보는 등 선수단 인원이 부족하고 실력이 떨어진 만큼 펩이 자신의 철학을 조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곧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펩은 한 인터뷰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말에 아니요, 로드리를 제외하면 1월에 모두가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그 후 7주가 지난 지금 맨시티에게는 계속된 부상자와 패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맨시티에겐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된 것처럼 보이죠. 펩은 맨시티와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과연 맨체스터 시티는 어떠한 선수들을 영입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펩은 왜 자신이 역대 최고의 감독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상 세오프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